지난번에 숙제 연습 문제 16페이지에서 6번 문제 질문하셔가지고 6번 문제 풀고 시작할게요. 6번에 보니까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세요. A가 A의 원소이면 A분의 81은 A의 원소다. 그럼 잘 봐요. 거기 문제에서 이 A라는 집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누구를 원소로 가진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래. A가 그냥 집합이 아니라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래요. 그럼 A의 원소가 지금 문제에 누구하고 누가 나와 있어? A하고 A분의 81이 나와 있지. 그 말은 A도 뭐가 돼야 되는 거고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고 누구분의 누구도 A분의 81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A도 자연수면서 A분의 81이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A가 81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약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연우야, 81의 약수 한번 불러보실래요? 1, 3, 9, 27, 80.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물어보자. 만약에 A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무슨 말이냐? A 안에 1이 들어있으면 1분의 81도 A 안에 뭐 해 있어야 된다? 그럼 잘 봐 얘들아. 이런 그림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그림. 이건 안 되는 거야. A 안에 뭐가 들어있다면 1이 들어있다면 누구도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81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학원에서 롯데월드를 가려고 해. 근데 선생님이 소연이를 데려가고 싶었거든? 근데 소연이 엄마가 전화가 오셨어. 선생님 소연이 동생이 소명이가 있는데요. 걔도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전화가 왔어. 그럼 이런 얘기야. 소연이가 가면 소연이 동생은 자동으로 뭐 하는 거야? 따라오는 거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2의 n제곱이었지. 왜 2의 n제곱이 됐어? 내가 뭐 해본다 그랬지? 물어본다 그랬지. 내가 새로운 부분집합 만들 건데 들어올래 말래? 그럼 걔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랬잖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봐봐. 소현이한테는 내가 물어봐야 돼. 롯데월드 갈래 말래? 근데 소현이 동생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냐면 소현이가 가면 소명이는 자동으로 뭐 하는 거고 따라오는 거고 소현이가 안 가면 동생은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1하고 81이 지금 그런 관계라는 거야. 1이 가면 누구도 자동으로 가야 돼. 81도 자동으로 A 안에 들어있어야 돼. 1이 안 들어있는데 81이 혼자 들어갈 수는 있어 없어? 그럼 내가 얘네들한테 지금 뭐 할 거거든? 물어볼 거거든? 근데 누구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81은 누구에 딸려있는 거니까. 그런 관계가 하나 더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 관계예요? 3하고 27. 만약 3이 들어가면 누구도 자동으로 딸려와요. 27. 그러니까 27한테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나는 몇 명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럼 3명한테 물어보니까 A의 개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2의 세제곱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8개. 근데 문제가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 거기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A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앞에 뭐도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A의 개수 안에는 1, 3, 9한테 뭐 해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근데 1도 저 안 갈래요. 3도 저도 안 갈래요. 9도 저도 안 갈래요. 그럼 A가 무슨 집합 되는 거야? 이 8개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는 아니래? 그럼 여기서 하나를 뭐 해줘야 돼? 공집합은 아니랬으니까. 그래서 답이 8개가 아니라 A는 몇 개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7개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함정, 2중 숨어있죠. 개념적으로 올바르게 접근하시면 이렇게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기 때문에 A하고 A분의 81이 자연수가 나와야 돼서 A는 81의 약수고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3, 9, 27, 81이야.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A의 개수를 구하니까 얼핏 생각하면 2의 5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27하고 81은 선택권이 있어 없어? 선택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명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3명한테만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를 또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무슨 집합?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26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26쪽. 25쪽은 질문이 안 나왔고 26쪽에 12, 14, 15, 18번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2번이 있구나. 미안. 25쪽에 12번. 12번에 보니까 A라는 집합이 뭐라고 써 있어요? A, B, C, D, E, F, G라고 써 있어요.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뭐 또는 뭐를 원소로 가지는? 원소로 가지는 뭐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봐봐요. B 또는 F.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또는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만약에 준호를 데리고 분식집에 데려가가지고 떡볶이 또는 김밥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봤어.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두 개 중에 한 개는.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란 뜻이지. 네. 수학에선 아니야. B 또는 F를 원소로 가진다는 건 B를 가지고 F를 안 가지거나 또는 B를 안 가지고 F를 가지거나 또는 B도 가지고 F도 가지거나 몇 가지를 말하는 거야? 세 가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김밥 또는 떡볶이 뭐 먹을래? 그 말은 김밥만 먹거나 떡볶이만 먹거나 뭐도 괜찮아? 둘 다 먹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게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해보자. B는 데려가고 F는 안 데려간다. 그럼 어쨌든 얘네 두 명한테는 뭐 하면 돼? 안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럼 몇 명한테만 물어보니까? 5명한테 물어보니까 2의 몇 제곱이고 5제곱이고 얼마가 된다? 여기는 거꾸로 B는 안 데려가고 F도 안 데려가? 그럼 똑같이 몇 명한테만 물어보니까 5명한테 물어보니까 32가지고 여기는 B도 데려가고 F도 안 데려가니까 여기도 결론적으로 몇 명한테 물어봐? 5명한테 물어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주니까 총 몇 개가 나오겠다? 96개가 나오겠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4번. 14번에 보니까 3개의 집합이 나와 있어요. 3개의 집합. 14번에 A는 뭐라고 써 있어요? 뭐 바예요? x-2 바 1보다 크고 3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들아 이 조건제시법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조건제시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x바 x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만 마셔라. 조건제시법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 원소바 조건이야. 바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고 원소가 되는 거고 뒤쪽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조건이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 A라는 집합의 원소는 X가 원소예요? X-2가 원소예요? X-2가 원소가 되는 거야. 즉 A라는 집합을 수직선에 나타내면 1부터 3까지 아니에요. 1부터 3까지라는 건 누구의 범위를 말하는 거고 A의 원소는 누구니까? X-2니까 우리 X의 범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2를 뭐 해주면 돼요? 그럼 얘를 다시 쓸게요. A는 X-2 바 마이너스 2 해주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A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범위가 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X가 아니야. 이 짝대기 왼쪽이 원소예요. 좋은 거 질문하셨네. B도 마찬가지. 그럼 B도 바로 써보자.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X 더하기 A 바라고 써 있죠. 그럼 이 B라는 집합의 원소는 무슨 모양이다? X 더하기 A다. 근데 뒤에는 또 누구의 범위가 나와 있어? 잘못 나온 거야. 거기다 전부 다 뭐를 더해주자? A를 더해주자.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A보단 크거나 같고 뭐보단 작다? 7 플러스 A보다는 작다라고 쓰셔야 돼. 마지막 C도 한번 써보세요. C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X 바 X는 뭐보다 크다? 2A보다 크다. 그럴 때 A가 B 안에 들어가야 되고 B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된다?
C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부등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무슨 선을 그려보자? 수직선을 그려보자. A라는 집합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A예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아래 거 쓰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대답 한번 네 해보세요. 시작! 네. 지금부터 고개 끄덕거리면 대가리 180도로 돌려버릴 거예요. 건방지게. 선생님 아침부터 목이 터져라 수업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대답 네. 네. 오케이. 이게 A예요. 됐어요? 그 다음 A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B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보다는 뭐 해야 되고 크거나 같고 누구보단 작아야 된대요. 7 플러스 A보단 작아요. 이렇게 그려져야 A가 B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네. 마지막 C는요. 뭐보다 커야 된대요? 이. 그럼 2A가 이쪽에 있어야 이렇게 2A보다 커지는 것 속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수직선이 그려져야 A가 B 속에 들어가고 B가 C 속에 들어가겠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얘네 세 개를 배소를 비교해 봅시다. 얘네 세 개. 누구보다는 이. 누가 더 커야 돼요? 누구보다는 누가 더 커야 돼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부등식이.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였어. 부등호 밑에 등호가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먼저 생각해보자. 여기에 만약에 뭐가 붙어버리면 그 말은 2A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뭐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일로 와서 이렇게 그림이 돼요. 이게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B가 C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게 삐쭉 튀어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둘은 같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어요? 두 번째, 얘네 둘이요. 그럼 얘네 둘이 뭐 해지는 거 확인해보자. 같아지는 거. 그 말은 이 점하고 이 점이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A가 B 속에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때는 뭐가 붙어도 돼요. 등호. 이해되셨어요? 그럼 예쁘게 아래다 다시 써주면 2A보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크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이 한 줄로 기차로 쫙 써있으면 어떻게 풀어줘야 돼? 앞에 거 두 개 먼저 풀어주고 뒤에 거 두 개 나중에 풀어줘서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는 거지. 1번 부등식 풀어주면 넘어오고 A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번 부등식은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0보다 작거나 같다 연립하시면 누가 답이 나와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 이쪽 가볼게요. 이쪽 1하고 7 더하기 A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7 더하기 A가 커야 돼요. 둘이 뭐 해져 버리면 그림이 이렇게 돼요. 요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A가 B 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삐죽 튀어나가니까 안 들어와요. 그럼 이 등호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플러스 7이 넘어가니까 A는 뭐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된다. 그럼 얘하고 얘를 합쳐서 쓰니까 A는 뭐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다. 아주 좋은 거 질문하셨네요. 집합의 탈을 뒤집어 쓴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 네, 이해됐어? 방금 위험했어. 대가리 돌아갈 뻔했어. 대답하세요. 또 어디 갔어? 15번 가볼게요. 15번. 15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두 개의 집합이 있대요. A라는 건 뭐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 B는 뭐라고 써있어요? 이 문제는 맞은 사람 있니? 흔들어봐. 오, 뭐야? 답 집었지? 안 봤어? 근데 이걸 맞췄다고? 대단한데? 양심 고백하면 선생님도 처음에 한 10년 전이겠죠? 개념원리 이 문제 처음 풀 때 틀렸거든요. 너보다 수학을 잘하시네. 잘 봐요. 이 문제는요,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잘 봐야 돼. A랑 B랑 뭐하다? 같다. 그 말은 A의 원소가 지금 뭔데? B의 원소는? A, B, B, C, C. 그럼 얘네들이 다 똑같은 거니까 애들의 잘못된 접근.
A랑 누구를 갖다가 놓고 A, B랑 누구를 갖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B 절대 안 돼요. 이 A랑 B랑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어차피 A랑 B랑 똑같은 집합이니까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랑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뭐 할까요? 같겠죠. 왜냐면 A랑 B가 똑같은 집합이니까. 맞아요?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A 속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더하면 뭐 나와요? 레이더기 비도 그 다음 B 속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더하면 뭐 나와요? 레이더기 비도 이게 서로 같은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 힌트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려주는 힌트예요. 두 번째요. 그럼 합만 같냐? 아니 A끼리 다 뭐 한 거라? B끼리 다 뭐 한 거가? 그럼 A 속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곱하면 얼마 나와요? B 속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곱하면 얼마 나와요? 이야 양변을 뭐로 나눠주고 싶다. 이걸 보고 가끔 양변을 A, B, C로 나누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건 위험한 생각이야. 양변을 X로 나누고 싶어요. 양변을 A로 나누고 싶어요. 양변을 A, B, C로 나누고 싶어요. 양변을 문자로 나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Why? 문자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 수학에서 문자를 세 글자로 미지수라고 불러. 미지수 뜻이 뭐야? 미지수. 미가 영어로 yet이야. yet. 아직 아닌 거야. 지는 뭐야? no. 아는 거야. 그럼 미지라는 건 아직 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A, B, C가 아직 뭔지 몰라. 그럼 A, B, C가 뭐가 될지도 몰라. 그럼 양변을 A, B, C로 나눈다는 건 양변을 0으로 나눈다는 말인 거야. 그래서 양변을 문자로 나눌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 문제 혹시 있지 않을까? A, B, 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을까? 봤더니 있어 없어? 있어요. 문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진 줄 알겠니? 그러니까 가끔 애들 중에 문제가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확률은 낮아. 문제가 이상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이 문제집을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라서 뭐 하나 토시 안 잡히려고 아주 꼼꼼하게 잘 적어 놓습니다. 그 A, B, 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왜 있는 줄 알겠어요? 여기서 양변을 뭐로 나누고 싶은데 ABC. 그 A, B, C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양변을 A, B, C로 나눠주시면 A, B, C가 얼마라는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이 문제 풀어보래요. 이거 보는 순간 수학상에서 1단원 곱셈 공식에서 엄청나게 길었던 그 공식이죠. 무슨 공식이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그럼 여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라고 알려줬고요. 마이너스 3. 여기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도 얼마라는 거 알았고요. 여기 ABC는 얼마라는 거 알았고요. 1.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에서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를 빼는 거니까 9에서 6을 빼서 얘도 얼마가 되는 거야? 3. 식 정리해 볼게요. 뭐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괄호 열고 3에서 빼기 3 더하기 3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이다. 그럼 6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니까 이게 얼마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8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3이 넘어가니까 얘가 얼마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15가 될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네. 두 개의 집합 A, B가 뭐하다라는 말이 같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았다는 건 제가 박수를 친 것과 동시에 궁금증이 드는 거죠. 어떻게 풀었을까? 대단하다. 늘 질문구야. 못 풀었으면 질문을 해야지. 라스트 18번. 다시 말하지만 개념 원리는 제가 칠판에 전부 다 설명을 해주고요. RPM은 개인적으로 질문 받을게요. 개인적으로.
오케이? 우리 정규 수업 시간이 될 건 이거 수업 시간 남은 시간이 될 건 그때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18번인가요? 18번에 보니까 A라는 집합이 왜 다 틀렸어? 마이너스 51이라고? 어디 계산이나 틀렸나 보다. 잠깐만. 15번. 아, 곱하기를 내가 안 했구나. 미안해. 곱하기는 안 했어요. 미안. 18번이요. A는 뭐라고 써 있어요? 2, 3, 4, 5.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2, 3, 4, 5 원소 몇 개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당연히 몇 개 나올까요? 16개죠. 근데 거기 문제 읽어보니까 뭐가 아닌?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하나 빼니까 몇 개밖에 안 나와. 그 얘기야. 15개의 부분집합을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A1, A2, 점점점 A15까지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럴 때 문제는 뭐예요? 질문은 A1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뭐라고 하자? A2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뭐라고 하자? A15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뭐라고 하자? 그럴 때 문제는 요거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A15. 맞아요? 틀려요? 그럼 선생님 좀 봐주세요. A의 원소를 보니까 뭐뭐뭐뭐가 있어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A의 원소가 뭐뭐뭐뭐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뭐야? 선생님 질문 한번 할게. 나한테 좀 떼지 말아봐. 2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8개. 2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방금 준호가 말한 것처럼 몇 개가 되겠다? 8개. 그럼 여기 총 몇 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15개. 몇 개는 8개. 누굴 가지고 있다? 2. 그럼 그 8개의 집합들의 가장 작은 원소는 당연히 누구 나올까? 2. 왜냐면 2보다 작은 게 있을 수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 A1부터 A15까지 15개를 더할 건데 그 중에 몇 개는 8개. 누구다? 2. 그래서 이 중에 8개는 2다. 그럼 2를 8번 더하니까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질문 이거예요. 2는 포함하지 않고 3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 있을까? 4개. 4개. 그럼 이 4개 속에는 누군 안 들어있다고? 1. 2는 안 들어있고 누군 들어있어? 3. 그럼 가장 작은 원소가 누구일까? 3. 3이 되겠지. 여기 15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뭐가 되는 경우가 3. 몇 번 나온다? 4개. 느낌 잡았어? 못 잡았어? 그 다음에 뭐겠어? 2하고 3은 안 돼. 포함하지 않고 누구를 포함하는? 4. 그럼 이건 몇 개 나올까? 2개. 최소의 원소가 4인 게 2번 나와. 마지막 2, 3, 4는 절대로 포함하지 않고 5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누굴까요? 몇 개 있을까요? 그러니까 5가 몇 번 나오는 거야? 이거 다 더해봐. 15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15 나오지. 맞아요? 네.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니까 이번에 맞춰야지. 16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5니까 31 맞나요? 41 맞나요?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집합의 뜻과 표현 그리고 부분집합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그 다음 단원이 집합의 연산이라고 써있는 단원이네요. 집합의 연산이라고 써있는 단원. 굉장히 두꺼운데 한번 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학상에서도 1단원 이름이 뭐였어요? 다항식의 연산이었죠.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연산이라는 건 뭘 보고 연산이라고 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것들이 바로 계산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집합의 연산도 집합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겠다는 거지. 그런데 집합은 조금 특이해서 집합끼리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집합끼리 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곱하기는 안 돼요. 나누기는 당연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합의 연산을 새로 정의하고 가셔야 돼요. 보통 연산이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지만 집합에서 연산은 달라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교집합. 교집합. 한번 물어볼게. 교집합이라는 단어를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정기용 씨, 교집합이 뭐예요? 그거 뭐냐고요? 나는 교집합이 뭔지 안다. 뭐예요? 그 집합하고 집합이 있으면 다 겹쳐지는 부분. 맞아요. 이 신문 같은 거, 저는 신문을 안 보는구나. 뉴스도 안 보는구나. 이건 진짜 상식이었구나. 이 교집합이라는 건 수학에서 배우는 거긴 한데 사실은 많이 써요. 일상생활에서 되게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런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이야. 나 낚시 좋아해. 너도 낚시 좋아해? 그럼 너랑 나랑 교집합이 낚시가 되는 거야. 그걸 수학에서는 기호로 A하고 B의 교집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그려주시고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부분을 A 교집합 B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외우시면 돼요. 두 번째로 합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집합? 합집합. 합집합은 말 그대로 A랑 B를 합체하라는 거야. 합체. 바구니에다가 A도 담고 B도 담는 거야. 이걸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A랑 B를 뭐 한 거? 합친 거. 세 번째로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는 게 있다고요? 여집합. 여집합이 여자라는 게 여라는 한자가 뒤집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집합. 이 여집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면 전체 집합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무슨 집합?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을 영어로 U라고 써요. U로 시작하는 단어, 영어 단어 중에 U로 시작하는 거. 발음 좋네요. 유니버스, 그지? 유니버스 뜻이 뭐야?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삼성동, 거기서 강남구, 거기서 서울, 거기서 대한민국, 거기서 동북아시아, 거기서 아시아, 거기서 지구, 더 나가면 뭐가 끝이에요? 우주가 끝이죠. 우주 밖은 있어 없어? 없지. 우주가 끝이지. 선생님 은하계가 우주잖아. 그지? 은하계가 뻗어나 우주가 되는 거니까. 우주야 우주. 유니버스. 그래서 유니버스이기 때문에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동그랗게 안 그리고 어떻게 그려요? 네모나게 그려요. 이 밖에는 있다 없다. 이게 전체 집합이야. 오케이? 그 안에 누구라는 집합이 살고 있었어요. A라는 집합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아이들이 있겠죠. A라는 집합의 바깥쪽, A가 아닌 것들. 그거를 기호로는 A의 C제곱이라고 써주고 읽을 때는 A 여집합이라고 읽어줍니다. A가 아닌 거. 이게 바로 A 여집합이에요. 마지막으로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집합? 차집합. 그럼 차라는 건 뭐 했다는 뜻일까? 뺐다는 뜻이지. 선생님 아까 집합끼리 빼는 건 안 된다면서요. 집합끼리 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A 빼기 B라는 건 진짜로 A에서 B를 빼라는 게 아니라 A 중에서 B랑 양다리 걸친 애들을 빼주세요 그 말이야. 교집합? 맞아요. A에서 이 교집합 부분을 빼라는 거야. 여기 다른 거랑 섞이지 않은 순수한 A. 이거를 A 차집합 B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몇 가지를 말한다? 네 가지를 말한다.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뜻은 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원래 책을 잘 안 보는데 여기만큼은 책을 봅니다. 28쪽을 잠깐 볼게요. 28쪽. 28쪽의 첫 번째 1번 박스를 보시면요. 무슨 집합하고 무슨 집합이 나와 있어요. 합집합. 그럼 그 합집합하고 교집합 뜻 1번하고 2번은 제가 설명한 거고 3번에 보니까 무슨 소라는 개념이 있네? 서로. 서로소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 사람 없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서로소라는 걸 배워요. 서로소는 너랑 나랑 공약수, 겹치는 약수를 찾아봤더니 누구밖에 없을 때 1 말고는 겹치는 게 없다. 그게 서로소잖아. 집합에서 서로소가 이거예요. A랑 B랑 교집합을 찾아봤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교집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A, 교, B가 무슨 집합일 때? 공집합일 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A랑 B를 뭐라고 불러준다? 서로소라고 불러준다. 오케이? 그럼 1번 박스는 설명 다 했어요. 그 밑에 2번 박스로 내려가 보실게요.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라고 써 있는데요. 1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A하고 공집합을 뭐 하면? 합치면 뭐 나온다? A 나온다. 내가 아유 기분 좋다. 소연아 용돈 줄게. 빵원 준 거야. 소연이 돈이 늘어나요? 아니요. 이 얘기야 지금. A하고 공집합을 합치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 옆에 A하고 공집합의 뭐를 찾아봤더니 교집합을 찾아봤더니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나는 부자예요. 돈 다 가지고 있어요. 얘는 그지예요. 그럼 얘하고 나하고 겹치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얘는 가진 게 없으니까. 1번 동그라미 이해되세요? 지금 어디 하는지 알고 있지 얘들아? 28페이지에 2번 박스 보고 있는 거예요. 교집합과 합집합의 성질.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A하고 A를 뭐 했더니 그럼 뭐 나온다? 당연히 A 나오죠. A랑 A 합치면 그냥 A예요. 그 옆에는 뭐라고 써있어? A랑 A에 뭘 찾았더니 교집합을 찾았더니 여전히 뭐 나온다? A 나온다. 그게 2번이고요. 마지막 3번에 뭐라고 써있냐? A하고 누구를 합치면? A하고 A 교집합 B를 합쳐보래. 자, A가 이렇게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할게요. A하고 A 교집합 B를 합치래요. 그럼 뭐 나올까요? A. 두 번째 질문. A하고 A 교집합 B의 교집합을 찾아봐. 흰색하고 주황색의 교집합. 그럼 어디겠어요? 여기죠 그냥. A 교집합 B죠. 이해되시나요? 헷갈릴 때는 반드시 뭐를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애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걸 귀찮아서 머릿속으로 하다가 실수해서 틀리는 거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29페이지에 3번을 볼게요. 29페이지에 3번 박스를 보시면 무슨 집합하고 무슨 집합이 있어요? 여집합하고 차집합이라고 써있죠. 제목이 초록색 글씨로. 그 밑에 1번에 뭐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전체의 집합이고 이거 바깥쪽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체 집합은 U라고 보통 쓰고요. 벤 다이어그램도 직사각형으로 그려진다. 앞에 여집 아래쪽에 여집합하고 차집합 전부 다 설명을 해놨고요.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빨간 펜 꺼내고 3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30페이지 4번 박스에다가 별표를 잠깐 쳐놓을게요. 아까 전에 교집합하고 합집합의 성질은 그냥 읽어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건데 여기는 조금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차집합하고 여집합 잘 볼게요.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A하고 A가 아닌 걸 뭐 했더니 생각해봐. A하고 A가 아닌 걸 뭐 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 나올까요? 전체 나와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드릴까요? 여기 A가 있는데 A하고 A가 아닌 거를 합쳐요. 그럼 뭐 나와요? 전체 다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 옆에 보세요. 또 뭐라고 써있어요? 안 끝났어요. A하고 A 여집합의 교집합을 찾았대요. A랑 A가 아닌 거에 겹치는 부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렇게 된다. 그게 1번 내용이고요. 옆에 2번 가볼게요. 누구의 여집합을 구해봤대요? U라고 하지 말고 전체라고 해주세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구해봤대요. 여집합은 반대말이랬잖아. 전체의 반대는 뭘까요? 없다요. 없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럼 거꾸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 나올까요? 전체가 나오겠죠. 다 가지고 있다의 반대말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의 반대말은 다 가지고 있다. 이해됐어요? 그게 2번 괄호의 내용입니다. 3번 괄호 보세요. 누구의 누구예요? A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나는 태호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런 부정 얘기하는 거죠.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예요.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 그럼 뭐로 돌아올까? 그냥 A로 돌아오겠죠. 그게 3번 내용. 4번 내용. A의 무슨 집합이라는 말은 누구에서? 전체에서 뭐를 빼라는 말이다? A를 빼란 말이다. 자, 이제 빨간 펜 아직 안 집어넣었죠?
5번에다가 별표 3개 쳐놓으세요. 5번. 4번에 5번이요. 4번 박스 안에 5번. 이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칠판 보고 따라합시다. A 차 B는 A차 B는 앞, 교, 뒤, 여. 앞교 뒤요. 차집합을 바꿀 수 있어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앞교, 뒤, 여로 차집합이 나오면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뭐 해줄 수 있다? 왜요 선생님? 집합의 모든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 거야. 자, 왼쪽 그림 그려보자. A에서 B를 빼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A에서 B랑 뭐 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뭐 해라? 빼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폰처럼 되는 거죠. 오른쪽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기는 여집합이 있으니까 전체부터 그려볼게요.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흰색이 A고요. 주황색이 B의 여집합이에요. 흰색하고 주황색의 겹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흰색하고 주황색의 겹치는 부분. 그럼 어디가 되는 거냐? 이만큼이 되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그려봤더니 왼쪽하고 오른쪽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집합에서. 집합의 모든 증명은 뭘로 하는 거다?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A 차 B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으로 바뀐다. 됐나요? 그 다음 빨간 펜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그 밑에 5번 박스 있죠? 집합의 연산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함 관계. 자, 보세요.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다시 A가 B의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 연산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걸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A랑 B랑 뭐 하는 부분을 찾았더니 겹치는 부분 교집합을 찾았더니 뭐가 나온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A랑 B랑 같아. A랑 B의 교집합이 A라는 건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맞아요? A랑 B의 겹치는 부분이 누구라는 말은 A.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에. 그래서 이 말하고 이 말이 똑같은 말이야. 두 번째는 합집합으로 표현해 볼게요. A랑 B를 뭐 해봤더니 합쳐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그 말도 이 그림이야. A랑 B를 합쳐봤더니 그냥 B가 나온다. 그 말이 무슨 뜻이다? A가 B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 너무 쉬웠잖아. 오늘부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두 집합 A, B가 다음을 만족할 때. 그럼 이걸 보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구나. 세 번째, 여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여집합은 반대를 했잖아. 반대.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그거의 반대는 어떻게 되냐면 부등호 방향이 뭐해진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집합끼리 비교하면 A 여집합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야? B. 이런 그림은 뭐냐면 가진 걸로 따지면 A가 많이 가지고 있어? B가 많이 가지고 있어? B. 그러니까 지금 A가 B에 들어가는 건데 반대말 없는 걸로 따져봐. 누가 더 많이 없어? A. 아니지. B가 더 많이 없지. 미안. A가 더 많이 없는 거지. 없는 걸 가진 걸로 따지면 누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B. 없는 걸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이 없어. A.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 얘기야. 여집합이 걸려버리면 부등호로 말은 안 되지만 부등호 방향이 뭐해진다? 바뀐다. 순서 보세요. 내가 교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합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여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로 표현하는 거? 차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A에서 B를 뭐 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차집합 뜻이 뭐랬지? 뭐 하는 부분을 빼는 거랬지? 겹치는 거 빼는 거랬지. 내가 동혁이한테 사귀었어. 이상한데? 내가 연우랑 사귀었어. 헤어졌어. 연우한테 말해. 야,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싹 뺏어갔어. 근데 연우가 남는 게 없대. 그 말은 뭐야? 연우가 가지고 있던 게 전부 다 누구 거였어? 내 거였던 거야. A한테 가가지고 B가 말하는 거야. 야, 나랑 겹치는 거 다 내놔. 싹 가져갔어. 그랬더니 뭐 남았대? 아무것도 안 남았대.
그 말은 A 거가 있었다 없었다? A는 B 안에 기생충이었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그 포함관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 집합, 포함관계를 집합의 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연산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됐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나는. 그 다음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연산 법칙. 혹시 여러분 연산 법칙 아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운 무슨 법칙 3개밖에 없어요. 교환, 결합, 분배. 교환, 결합, 분배. 그것들은 뭐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자, 해볼게요. 쓰진 않고 말로만 할게요. 교환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랑? A 교 B랑 누가? 서로 뭐하다? 이게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에요. 그럼 합집합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요? 얘하고 얘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 그러니까 교집합하고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라는 건 연산이 몇 번 나올 때? 3번 나올 때 앞에 거 2개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거 먼저 계산하나 결과가 어때요?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불러요? 결합 법칙이 뭐한다?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거죠.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결합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괄호가 있는데 괄호 밖에랑 괄호 안에가 연산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으면 결합이야. 다르면 분배야. 그럼 여기서 얘를 내가 한번 얘한테 분배해 주자는 거야. A교 B를 B에다가 나눠주니까 뭐가 되는 거고? A교 B. A교를 C한테 나눠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A교 C.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합집합.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부른다? 분배 법칙이라고 부른다. 무슨 법칙? 중요한 건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써있는 걸 보고 여기도 뭐가 들어있고? A교. 여기도 뭐가 들어있네? A교. 그럼 A교로 다시 뭐 해줘야지? 묶어줘야지 하는 생각. 오케이? 다시 요렇게 있을 때 A교를 나눠주는 게 무슨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근데 이 써있는 모양을 보고 A교로 뭐 해줄 생각을 다시 해야 돼? 묶어줄 생각.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이쪽 방향만 되고 이쪽 방향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연산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이다. 그리고 집합에만 등장하는 법칙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드 모르간 법칙. 무슨 법칙이라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얘 프랑스 사람인데요. 프랑스에서는 귀족 이름 앞에다가 드를 붙여줘. 드 윤소현. 그러면은 윤소현이 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모르간이라는 수학자인데 모르간이 귀족이었어. 그래서 드 모르간이 되는 거예요. 이 드 모르간이 밝혀낸 법칙은 뭐냐면요. A 교집합 B에다가 전체에다가 여집합을 걸었어.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봤더니 얘가 뭐랑 똑같아지냐? 이 여집합을 분배해 주는 거. 그럼 A가 뭐로 바뀌고 여집합으로 바뀌고 이 교집합은 뭐로 바뀌고 합집합으로 바뀌고 B는 뭐로 바뀌더라? 이렇게 바뀌더라. 이걸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증명은 뭘로 한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나는 귀찮으니까 안 그릴게. 이걸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또는 만약에 합집합에 전체 여집합이 걸려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무슨 법칙? 드 모르간의 법칙. 증명은 뭘로 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다. 수업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여기 다 늘어진 애들이 좀비가 되고 있네. 힘들어요? 좀 더 할게요. 좀 혀 딸려서 소리 안 되겠다. 자,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과 연산을 가지고 무슨 관계가 나타내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연산 법칙까지 얘기했습니다. 원래 마지막 진짜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데 이건 조금 있다가 문제 다 풀고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30쪽까지 설명을 했고요. 32쪽으로 넘어가서 1번부터 한 8번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또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이 정도만 지울까? 잘 썼는데 지우기 아까운데. 1번부터 볼게요. 3개의 집합이 있대요. A는 뭐라고 써있어? 그 다음 B는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5, 6, 7, 8이 되겠죠. C는요 12의 양의 약수라고 조건제시법이니까 역시 원소나열법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1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A 교집합 괄호 열고 B 합집합 C라고 써있어요. 그럼 가볼게요. A라는 건 지금 뭐라고 알고 있고요? 3, 5, 7이라고 알고 있고요. B랑 C를 합체시키면요 뭐부터 뭐까지예요? 1, 2, 3, 4, 5, 6, 7, 8, 1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을 찾아라. 3 겹쳐요 안 겹쳐요? 5 겹쳐요 안 겹쳐요? 7 겹쳐요 안 겹쳐요?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돼요? 중간중간 들린 동혁이 목소리가 좀 사랑스럽네요. 2번 가볼게요. A, 교, B에다가 C를 뭐 해봐라? 합쳐봐라. 그럼 A랑 B의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게 뭐 있을까요? 5, 7. 그렇죠. 거기다가 C를 뭐 해보라는 거야? 합쳐보라는 거야. 그럼 1, 2, 3, 4, 6, 12에다가 누구만 추가하면 돼요? 5랑 7. 어렵냐 쉽냐? 쉽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건 당연히 어려운 거고 쉬운 건 뭐 한 거야? 당연히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가지고 쉽다 그러면 사기꾼이야. 근데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쉬운 건 쉬운 거야. 사실 이런 말은 좀 쪽팔린데 옛날에는 라떼는 말이야 집합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이 집합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제일 처음 중학교 딱 교복 입고 올라가면 첫 시간에 배웠던 게 집합이야. 니들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겠지? 나 때는 중1 때 배웠던 걸 니들 때는 고1 때 배우는 거야. 너 왜 어른들이 수학이 쉬워졌다는 말이 다 그런 거예요. 나 때 배웠던 게 좀 니들 때 다 없어지고 안 배우고 줄어들고 애들이 점점 중심이 있는 거야. 할 수 있어 얘들아. 수학이 당연히 쉬운 건 아닌데 수학이 쉬운 건 아닌데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지금 해보니까 2024년이잖아요. 어느새 제가 애들을 가르친 지가 제가 애들 가르친 게 2009년부터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15년이 됐더라고. 15년.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결혼한 애가 있어. 애 엄마도 있어. 근데 지난주에 1월 1일이었잖아요. 그저께가 1월 1일날 한 여애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잘 지내시냐고. 내가 걔를 왜 기억하냐면 저기 강북구 미아동이라는 곳에 가르쳤던 애인데 캐화여고라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름은 박서땡이에요. 고3 때 내가 만났어. 고3 때. 근데 걔 수준이 어땠냐면요 이거 보고 아이, 노즈, 이어 막 이렇게 말하던. 그러니까 성적이 나는 처음 봤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9등급이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9등급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나름 콘크리트로 탄탄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진짜 수업 시간 시작하자마자 자가지고 9교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시험지 받으면 1번으로 쭉 찍고 사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9등급 받는 건 어려운데 걔가 영어가 9등급이었고 수학은 뭐야 9등급이었고 국어는 그래도 6등급인가 7등급이었고 걔가 고3 때 학원을 다니겠다고 와가지고 딱 고3 1월달 올라갈 때 해가지고 수학만 했어. 진짜 수학만. 물론 문과였어요. 걔가 수능을 봤는데 수학이 몇 등급 나왔냐면은 3등급 나왔어. 3등급. 궁금하지 않니? 국어랑 영어 몇 등급 받았을지? 국어는 여전히 6등급이고 영어는 여전히 8등급인가 그랬어요. 수능 다 끝나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 걔네 아빠가 그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인데 애가 6명이야. 6남매야 6남매. 그래서 이제 형편이 좋지 않아요. 내가 거의 막 학원비도 싸게 받고 가르쳤던 애인데 너무 궁금하잖아. 보통 영어가 8, 9등급 나오고 국어가 6등급, 수학 9등급이면 이게 공부 안 할 만도 한데 왜 수학만 했어. 얘는 수학만. 일주일 내내 수학만. 나중에 3등급이니까 뭐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잘했죠.
근데 걔는 꿈이 요리사거든, 요리사. 결국엔 대학도 안 갔어요, 미친년이. 공부를 왜 했나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그럼 왜 그랬니 했더니 걔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 그게 2014년인가 5년인가 그런데 가장 어려운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자기가 수학을 포기 안 하고 하면은 나중에 살면서 어떤 힘든 걸 만나도 뭔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수학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걔가 그저께 연락이 온 거야. 애 낳았다고.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축하해라고 보내줬는데 일단은 선물을 보내줘야 되나 돈을 줘야 되나 이게 고민 중이야 지금. 선물을 줘야겠죠. 근데 걔한테 내가 걔를 잊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가르친 애들이 1000명이 거의 넘어가요. 제 핸드폰 보면 애들이 우리 와이프가 깜짝 놀란 게 카카오톡 친구가 3000명이 넘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우리 학원만 해도 내가 준호 엄마 저장돼 있지, 준호 저장돼 있지, 동혁이 어디 돼 있으니까 애 한 명당 2개씩 연락처 돼 있으니까 또 주소 지워도 카카오톡 친구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거의 3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 못 외워 솔직히 말하면. 내가 5년 뒤에 정기용을 기억할 확률이 좀 낮아요. 미안해 기용아. 지금은 참 내 기용이 사랑하지만 5년 뒤에도 내가 정기용을 기억할까? 그럼 모르겠어. 근데 그 여자애 기억나. 벌써 10년 가까이 다 됐는데.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내가 가끔 내가 한 말인 것처럼 써먹고 다녀요. 얘들아 수학을 하면 인생이 어려워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삶에서 만날 게 이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거 많이 만날 거예요. 여기서 제발 좌절하지 마. 그 흔히 말하는 수포자인가요? 수포자? 난 별로 그 말 안 좋아하는데 분명히 내가 볼 때 국어 선생님이 지원했을 것 같아. 수학을 왜 포기해? 포기하지 마. 차근차근 하면 돼. 차근차근. 빨리 하려고 하니까 포기하는 거지. 지금 내가 성적이 50점이야. 예를 들어서 중3인데 50점이야. 그럼 미안한데 중1 거부터 다시 해봐. 에이 선생님 급한데 지금 아니 돌아갈 필요가 있어. 당장 고1 때 좀 안 나오더라도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고2, 고3 때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성급하게 바로 하려고 하지 마. 또 선생님은 솔직히 가는 학원마다 애들이 좀 빨리빨리 풀었어요. 인기가 좀 많았거든. 근데 이 프라이머리 학원이라는 개같은 학원을 인수하면서 나의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됐어요.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 프라이머리 좀 잘 안 돼. 이상하게 안 돼.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고 울고 싶을 때 진짜 많았어. 맨날 울어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여보 때려칠까? 나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그때 나랑 가장 오래 한 애가 동혁이랑 소연이 같은데 동혁이 우리 학원 처음 왔을 때 학생 수 10명도 안 됐잖아. 기억나니? 이 넓은 방에 나랑 1대1로 수업했어요. 그때 애들이 막 안 늘어가지고 동혁이랑 나랑 고민하고 막 정우랑 막 그지랄 했잖아. 시간이 필요해 얘들아. 모든 일에 빨리 되는 건 없어. 선생님도 빨리 돈 많이 벌고 싶었거든. 빨리 뭐 하고 싶었거든. 빨리 막 하고 싶었거든. 아니야. 인생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집합도 마찬가지야. 지금 약간 몇 명 표정이 약간 내가 쉽지 하는데 막 개새끼 뭔새끼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 사람이 2명 있으죠. 그래서 지금 말 잔소리 좀 길게 했는데 이 정도면 쉬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내가 무슨 고등학교 걸 벌써 선행해. 아니 그 생각하지 마.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달 중간고사 시험범위라고 생각하고 달려드세요. 그럼 돼요. 잔소리 끝. 전체 집합이 x와 x는 12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조건제시법 말고 원소 나열법으로 쓰니까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에 두 부분집합이 있어요. a는 x와 x는 뭐라고 써있어? 고마워. 대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b는 뭐라고 써있어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대답 안 하는 시키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원소 나열법으로 바꾼 거예요. 다음을 구해봐라. 1번 A 합집합 B의 전체 무슨 집합이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법칙을 미리 배웠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누구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은 뭐로 바꾸고 B의 뭐가 되는 거야? 그럼 A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짝수였으니까 짝수의 반대말은 뭐야? 홀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거. 그 얘기가 되는 거지. 홀수랑 3의 배수 아닌 거에 겹치는 거 찾아보라는 거야. 그럼 홀수 중에 3의 배수 아닌 거 누구 있을까? 1, 3은 안 되고 그 다음 5, 그 다음 9는 안 되고 11, 13, 15는 안 되겠죠. 13만 되고 12까지.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으로 간단하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 2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A 교집합 B의 전체 무슨 집합? 이건 드모르간 안 쓸게요. A하고 B의 교집합을 찾으면 누구하고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6하고 12가 아닌 거. 그럼 6하고 12가 아닌 거니까 1, 2, 3, 4, 5, 6 빼고 12 빼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3번이요. 누구에서 누구를 빼래요? A 여집합에서 B. 자, 이 지워버리네. 주황색 써있던 거. 무슨 집합이 나오면? 차집합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뭐로 바꾸라 그랬냐면은 앞, 교, 뒤, 여로 바꾸라. 차집합이 나오면 뭐로 바꾸라고? 앞 그대로. 차집합은 교, 뒤에 거에 뭐? 여. 그럼 얘하고 1번 답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아. 1, 5, 7, 11 쓰면 되는 거죠. 4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B, 차, B의 여집합 빼기 A요. 또 무슨 집합 나왔으니까? 차집합 나왔으니까 뭐로 바꿀까요? 앞, 교, 뒤, 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무슨 집합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지. 그럼 A하고 B의 여집합 순서를 바꿔보세요. 어라? 그럼 또 무슨 모양이야? 앞, 교, 뒤, 여. 또 무슨 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이해됐어요? 4번에 나와 있는 모양을 쭉쭉쭉 바꿔나갔더니 뭐로 바뀌더라? A 빼기 B로 바뀌더라. 그 말은 누구 중에서? A 중에서 누구랑 겹치는 거? B. 누구하고 누구 빼라는 거야? 3, 6하고 12 빼는 거니까 2, 4, 8, 10 4개만 쓰면 되겠지. 이해됐니 얘들아? 네. 거기 답지에 나와 있는 방법이랑 내가 달라요. 나는 이것들을 미리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걸로 푸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3번 가보자. 다음 집합 중에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랑 뭐인 거를 찾아보세요 라고 돼 있어? 서로소라는 건 뭐 한 게 없다? 겹치는 게 없다. 그럼 A라는 것도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봐.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 뭐 있어? 2, 3, 5, 7. 그럼 얘랑 안 겹치는 걸 찾으래. B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B는 맞는 거래. C 10의 양약수는 1, 2, 50이야. 그럼 얘랑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얘는 탈락이야. D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짝수 2, 4, 6, 8이야. 겹치는 거 있지? 네. 탈락. D 4의 양의 배수 4, 8, 10, 15 이런 거 없어요. 없죠. 정답은 A, B하고 2를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넘겨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도 지워버릴까? 지우야. 4번도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은 얼마고요? 9 이하의 자연수고요.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9까지. A하고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뭐 나온다? 2 나온다. A랑 B의 교집합은 뭐 나온다? 5, 8 나온다. 마지막으로 A 빼기 B는 뭐 나온다? 자, 그럴 때 뭘 구하려냐면 집합 B를 구하래.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이걸 가지고 집합의 치트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뭘 그리라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A랑 B가 있어요. A 합집합 B 요거 그거의 반대 바깥쪽 누구 있다? 2, A랑 B의 교집합 여기 뭐하고 뭐 있다? 5랑 8. A에서 B를 뺀 부분 여기 순수한 A 거기에 뭐 있다? 1, 6, 7. 그럼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잖아. 지금 안 나온 게 누구 있냐면 1, 2, 3 3이 없네? 그럼 3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B. 여기 있어야지. 4 나왔어 없어? 없네? 여기 있어야지. 6, 7, 8, 9가 없네? 그럼 9는 여기다 써야지.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No! 밖에는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 아, 2 하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2만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문제가 집합 B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가끔 애들 중에 B를 3, 4, 9라고 쓰시는 친구가 있어요. 3, 4, 5, 8, 9라고 적으셔야 돼. 5하고 8도 B니까 3, 4, 5, 8, 9다. 그 다음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A라는 집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2, 3, A 제곱 플러스 4. 너무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좋으면 아이스크림 해줄게요. B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플러스 1, 4, 2 플러스 3. 갑자기 동혁이가 읽어주네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가 봐요.
A랑 B의 교집합이 뭐가 있어요? 2라고. 그럼 A랑 B랑 교집합이 2랑 5라는 건 A 속에도 2, 5가 있어야 되고 B 속에도 2, 5가 있어야 돼. A를 먼저 봤더니 누구는 있는데 2. 뭐가 없어? 5. 그럼 누가 A제곱 플러스 4. 5가 되려면 A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질문을 제대로 안 듣네요. A제곱은 1. 1, A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가 1이 되거나 또는 A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 근데 A가 1이 됐을 때 B라는 집합을 잠깐 보시면요.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 4, 5가 나와요. 하지만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0, 4, 1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B 속에 2하고 5가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A는 뭐는 될 수 없고 A는 뭐만 돼야 된다? 1. 0이라고 누가 바꿨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36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너무 스피디하니? 스피디 할만 하니까 하는 거다잉. 자, 6번. 다음 A, 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만 찾아봐라. 1번에 보니까 A는 U의 여집합이다. 여집합에 포함된다. 질문.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 그럼 A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요. 거꾸로 써야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인 거죠. 2번에 보니까 A 합집합 B는 A 안에 들어간다. A 합집합 B가 A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A가 A 합집합 B에 들어가는 거예요? A가 A 그렇죠. 그럼 이것도 뭐 했다? 틀렸다. 3번에 보니까 A 교집합 B는 B 속에 들어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교집합이라는 거 결국 A랑 B에 겹치는 거니까 B의 파트, 일부분이 되는 거니까 B에 들어가는 거겠죠. 4번 U 교집합 B역. 이거는 B다. 자, 앞, 교, 뒤, 여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대답이 없네. U 빼기 B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빼기 B로 바꿀 수 있겠죠. 전체에서 B를 빼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 B가 뭐 한 것들? 아닌 것들. 그럼 얘네들이 같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마지막 5번이요. 전체 집합이 누군가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 그대로 전체는 전체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전체 속으로 들어와야지 전체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7번 가볼게요. 별표. 애들이 맨날 틀립니다. B가 A의 무슨 집합일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무슨 관계를 나타내보자? 포함 관계를 나타내보자라는 거야. 7번에 1번 보니까 무슨 집합을 했더니 교집합을 했더니 뭐가 나왔대? B가 나왔대. 따라합시다. 교집합은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고 작은 게 나오고 합집합은 합집합은 큰 게 나온다. 큰 게 나온다. 그럼 교집합이 B가 나왔다는 건 B가 A보다 뭐 해야 된다는 뜻이야? 작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1번은 뭐 한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지. 2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A 합집합 B가 뭐가 나왔다? B. 합집합은 뭐 한 개 나와야 된다고? 그 말은 B가 A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3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A에서 B랑 겹치는 건 나가! 했더니 남는 게 없대. 그 말은 A가 가지고 있던 건 전부 다 누구 거였다? B 거였다 뜻이죠. 4번에 보니까 A가 아닌 거랑 B를 뭐 했더니 합쳤더니 뭐가 나왔다? 전체가 나왔다. 이것도 거꾸로 쓰는 겁니다. A 여집합 속에 A가 아닌 거랑 B를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거는 나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4번이야. A가 아닌 거랑 B를 합쳐요. 그럼 전체가 색칠이 다 돼야 안 돼요? 돼요.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뜻이야? A가 근데 4번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5번이요. B의 여집합하고 A 여집합 봤더니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간대?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 들어간대. 그럼 여집합 지우면 부등호 방향이 뭐 해야 돼? 바뀌어야겠죠. 항상 옳은 건 몇 번이다? 1번밖에 없다. 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8번에 보니까 두 집합 A랑 B가 있어요. 지난 시간 배웠던 거 복습. A는 뭐라고 써 있어요? B는요?
B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A랑 X의 교집합을 구했더니 뭐가 나오고 A 빼기 B랑 X의 합집합을 구했더니 뭐가 나왔다. 자, 보세요. 교집합은 큰 게 나온다, 작은 게 나온다? 그럼 A랑 X의 교집합이 X라는 건 X가 A보다 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합집합은 큰 게 나온다, 작은 게 나온다? 얘네 둘의 합집합이 X라는 건 X가 얘보다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구는? 갑자기 또 늘어지네. 아이스 하준다고 힘들어.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 기운내. 누구는? X. 누구의? A. 뭔데? 부분집합. 인데 누구를 뭐로 가지고 있어야 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인데? A, B, C, D. A 빼기 B를 뭐로 가지고 있어야 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A 빼기 B를 부분집합으로 가진다는 건 이거의 모든 원소 A에서 B 빼니까 뭐 나와? A, C. 이거를 X 속에 뭐 해 있어야 되는 거야? 들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X의 개수라는 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 원소가 몇 개니까? 5개. 원래는 5명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3개는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누구한테만? 2명한테만 물어봐서 답이 얼마가 되겠다? 4개가 됩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죠.